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에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99가구 가운데 분양된 건 161가구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특수화, 교통망 확충 기대 속에 이렇게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변에 10여 곳 더 있습니다. 다 틀려요.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저쪽 뒤에도 오고. 주변 단지도 상당수가 미분양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12,900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인 4천여 가구가 평택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에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양됐어도 1,000만 원씩 분양가 미치고도 내놓은 사람이 거의 다야.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금 포기도 나와요. 4,500. 겁먹은 거야 사람들이. 상인들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못하는 상황.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7.7% 늘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중이 75%에 달합니다. 입주 전에까지 최대한 많이 팔려고 금을 선물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셨고 1등자에게는 자동차를 쓰는 경품 이벤트를 한다든지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도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일자리도 줄고 연관된 내수 산업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전국 집값이 10주째 하락하고 있고 서울 집값도 4주째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 예상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택산업연구원은요,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이 0.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해 기준금리 인하와 건설업계 침체에 따른 공급 우려로 수도권 매매가가 2% 내외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정확히 몇 %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짚어주진 않았지만 부실부동산 PF 사업 정리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다 집값 뛸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집값 잡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 이 수요는 다시 살아날 텐데요. 집 사실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또 바뀌는 정책들이 있다고요? 네, 원래는 이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게 2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의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죠.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이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 민영 아파트 이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서 사는 지역과
수요와 주택 수요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누구나 이렇게 줍줍하게 하니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또 일단 넣고 보자 이 우르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1가구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무주택자만 줍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만 잡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추가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집이 가장 필요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볼 제도도 있다고요? 네,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변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둘 다 높아집니다. 아이 낳으면 집 공급 먼저 하겠다는 의미죠. 민간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일반 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일반 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한 이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서 이르면 4, 5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 결혼을 해야만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나는 거냐? 낙담 안 하셔도 됩니다. 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청년 우대형 주택 드림 통장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다음 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입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배달용 로봇. 단지를 벗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단까지 오릅니다. 카페에 도착한 뒤 커피와 빵을 싣고 심부름을 시킨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는 6월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에 도입될 자율주행 배송 로봇입니다. 건설사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로봇을 공동 개발했는데 단지 관제 시스템과 연동돼 입주민들은 실시간으로 로봇 위치를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를 무선으로 로봇이 스스로 콜을 하고 자동문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드레스룸 전용 제습 청정기,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환풍기, 모두 건설사에서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제품들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내벤처로 시작한 이 스타트업은 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일조 시간과 일사량을 최적화한 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쭉 보여주고 세대별로 창문 밖에 어떤 전망이 보이는지도 시공 전부터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설계안을 계속 이제 변경했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특징이라고 합니다. 건설사가 단순 시공 기술뿐 아니라 로봇이나 가전제품, AI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10대 건설사들은 지난해 1에서 3분기 연구개발비로 약 8천억 원을 썼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거 문화 자체가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뒤지면 나중에 분양도 안 되고 마케팅에서 지잖아요.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